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물건은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를 볼까요? 현대가 3세, 정대선, 노현정 살던 성북동 주택 경매 나왔다. 자, 이런 그 헤드라인 뉴스가 지금 각 언론사마다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죠. 노현정 아나운서의 남편 정대선 소유 성북동 대지 고급 빌라 경매 나와 현대가에 무슨 일이 각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입니다. 그런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104451에 물건 번호가 1번입니다. 물건이 또 2번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정대선 노현정 부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곳의 빌라입니다. 자, 예정 매각 기일은 2025년 4월 8일자에 시작되고요. 매각 목록은 토지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604평방미터, 평수로 환산을 하면 182.7평이고요. 현재 이 물건은 이웃주택의 정원으로 사용 중에 있는 다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바로 옆에 주택이 있죠. 이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원으로 하게 되죠. 자, 이 물건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이자 최초 매각가액이 66억 9,836만 원에 시작해서 감정가격의 20% 하락한 80%에 진행하는 가격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 53억 5,868만 8천 원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385에 소재하는 나대지죠. 자, 여기에 이제 그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금액만 해도 22억 5,8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여기에는 채권액이 많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위성 지도로 오늘의 물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경이죠. 여기에 이제 경복궁과 광화문이 있고요. 여기 또 청와대도 보이네요. 여기 북악산입니다. 바로 북악산 산자락에 아주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여기에는 또 뭐 대사관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가까이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물건이 원리 분석하는 하는 물건입니다. 자, 주변에 보면은 뭐 네덜란드 대사관, 또 여기 덴마크 대사관, 또 그 아래는 또 일본 대사관도 있습니다. 독일 대사관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그 분석하고 있는 물건지 이웃에 있는 물건으로서 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이 집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매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땅 소유자의 형님 되는 사람이 여기에 소유자로 지금 있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로 나온 물건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입니다. 여기 이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죠. 고급 주택지는 대부분의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로는 이제 8m 도로에 접해 있고, 자, 이 물건의 지적도를 보면은 땅이 아주 정사각형 모양의 아주 이용도가 높은 그런 땅이고요. 땅도 거의 정남향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은 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330-2386이 아까 방금 전에 소개했던 바로 이 땅 오늘 권리 분석하는 땅 소유자의 이제 형님이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4451 부동산 강제 경매로 시작되는 물건이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물건은 매각 물건 1번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4월 4일에
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권리는 소멸되죠. 자, 여기는 이제 나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임차 내용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 내역이 없고요.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결국에는 등기상의 권리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기재를 해주죠. 그러나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있죠. 제시의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음. 자, 이 권리를 분석하는 게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이 권리 분석하는 오늘의 그 매각 물건이죠. 본권 및 인접필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인접필지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접필지상에 등기된 타인 소유의 제시의 건물이 소재해서 이 건물이 과연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것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받지만 지적도상 오늘의 권리 분석 대상 물건은 바로 이 보라색 330-385 소재의 대지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서 로드뷰를 통해서 봤던 그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 상당 부분이 현재 매각 대상 물건으로 경계에 침범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건물이 과연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제시의 건물이죠. 본건 건물은 바로 오늘 나대지입니다. 또 제시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바로 이 점선 부분의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이 나대지 상태, 오늘의 매각 대상 물건 상태 지상무에 적용수라든지 적용시설 등은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지상 제시의 건물 소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 토지 단가. 요거는 이제 원래 평당가에서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에는 이런 가격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지적 경계는 지적 측량을 요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건물의 감정평가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에 평당 단가가 평방미터당 1,109만 원에 평가를 했고 평당가로는 3,670만 원에 평가한 금액이 지금 66억 9,836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잘 예상하시는 물건들이 가격 분석을 잘 하면 되겠죠. 주변 시세, 지리적 위치나 또 물건의 희소성 등을 잘 감안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입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핵심이라고는 법정지상권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각 대상 물건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당 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자, 그러나 이 물건에는 토지에 저당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첫 번째에서 이미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를 볼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립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또 네 번째로 저당물이 임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거. 저당물의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성립 요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안 될 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데 이 지금 오늘 권리 분석하는 물건은 네 가지 요건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각 대상 물건은 법정지상권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옆 필지상에 주택이 있었죠. 주택을 제시의 건물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 그 제시의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위성에서 봤죠. 그래서 이 분홍색 표시한 부분이 오늘의 매각 대상 물건이고 바로 옆에 이 주택은 이 토지를 매각 대상 토지에 침범한 이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건물 전체를 지상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지상권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제시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와 제시의 건물, 바로 이 주택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와 바로 오늘 매각 대상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자,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이웃 토지, 이 주택이 안고 있는 토지와 이 건물은 이 정일선이라는 분의 소유자입니다. 또, 바로 오늘 매각 대상 물건은 많은 그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권리관계상에 나타나 있는 정대선 씨입니다. 근데 두 분은 정주영 전 회장의 손자분입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해 적용이 안 됩니다. 매각대상 토지상 최초 가압류 당시에도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였습니다. 그 가압류 당시에도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도 안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매각대상 토지상에 계약에 의한 등기부 등본상에 지상권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온전하게 사용 수익을 오랫동안 한다고 치면 법정지상권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아니면 일반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됐을 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뿐만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일반 지상권에 대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이 주택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님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기부등본상에. 자,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의 갑구 현황입니다. 을구는 없습니다.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을구 자체는 없고요. 여기에 보니까 가압류만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압류 12건 채권 총액을 확인해 보니까 505억 6천여만 원이 지금 여기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가압류는 2023년 4월 4일자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전부 다 소멸돼서 매수인에게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앞서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확인했던 내용이죠. 자, 이거 도지대장입니다. 330-385 오늘 매각 대상 물건입니다. 역시 이게 상속받은 토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토지대장은 바로 이웃, 건물이 지금 앉아있는 이웃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입니다. 자, 이건 토지대장은 바로 지금 현재 매각 대상의 형님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땅이죠. 여 지금 건물이 앉아있는 이 땅입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여기 성북구 성북동에서 지번이 330-385의 1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330-385번지는 지금 매각 대상 물건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330-385와 386의 두 필지상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봐서 허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필지상에 앉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될 거는 없고 법정지상권 여부만 가리면 됩니다. 자, 앞서서 설명한 대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리분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보면 앞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 권리가 없음을 확인했고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리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계약상 지상권 설정도 없는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해서 매각 대상 토지상의 제시의 주택 부분에 대해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상권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은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경계를 침범한 일정 부분 면적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진료를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협의에 의해서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곧바로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불법 토지 사용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부당 이득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벌 3세의 물건으로 언론과 방송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